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본의 치안 적발 건수가 2배나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직후인 8월 18일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은 전국 도부현 지사와 경찰서장에게 점령군 병사에게 위안소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미군을 위해 위안소를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여성을 위한 방파제를 쌓자 라는 일본 정부의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특수 위안시설 협회라고 이름 짓고 운영했습니다. 밀려드는 미병사들의 성방파제로 패전국 일본 경찰이 개설한 위안소의 가슴 아픈 실태라는 제목의 컬럼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45년 9월 8일자 마이니치 신문에는 당시 미병사의 범죄에 대해 진주 후 일주일 후인 9월 5일까지 강간 9건, 상해 3건, 무기 강탈 487건, 물품, 금전 강탈 411건, 가혹 침입 5건, 기타 16건, 총 931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9월 이후 범죄 통계는 GHQ의 검열에 의해 금지됐기 때문에 당시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병사의 일탈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위안소를 만들면 일본 일반 여성들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당시 하던 대로 위안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은 최초 적개업 경험자 80명을 모아서 요코하마시에 있는 야마시타마치 아파트에 위안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칼럼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녀자에게는 피난 권고를 하는 한편 예창기는 위안부용으로 불렸다. 미국 상륙 후인 8월 30일에는 호락장으로 수천 명의 병사가 몰렸다. 대부분 정규 외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중 빠져나간 자들로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 지불은 담배, 과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 엔화로 지불하게 됐다. 이후 미병사들의 문제가 속출해서 야마시타마치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폐쇄되고 요코하마 항구 쪽으로 옮겨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당초에는 전문적인 율락 여성 및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게이샤들을 대량 고용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일본인 율락녀가 전시 위안부로 동원돼서 충분한 숫자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위안시설협회는 협회 명의로 신일본 여성을 구함, 숙소, 의복, 식료 모두 지급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도쿄 및 미국 진주가 예상되는 주요 도시의 번화가에 설치하는 한편 신문 광고를 내서 일반인 여성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버릇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채용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광고에 기재되지 않았고 이를 보고 온 상당수의 여성들은 율락업 및 적개업 종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반도에서 하던 것과 같이 끝까지 속이지는 않았고 일의 내용을 설명해줬고 강제 납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의 내용을 듣고 취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들 여성은 1945년 9월 미군 진주를 전후해서 1300명 남짓한 인원이 협회에 예창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946년 1월 21일 전 퍼스트 레이디이자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던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 미군 장병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율락녀들과 놀아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이 주둔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이런 곳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설을 만들어 미군을 대접한 것은 일본이 유일했습니다.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이 문제에 격분한 것은 본인이 여성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인물인 것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율락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던 탓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특수위안시설협회 소속의 접대부들 상당수가 일반인이어서 성지식이 부족한 데다가 공창 또는 시창처럼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차 중심의 업소여서 성병이 만연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점령군 사령부에 의해서 특수위안시설협회는 1946년 1월 약 4개월간 영업을 하고 폐지됐습니다. 이런 위안소는 일본 경찰만이 아니라 현지의 유력자가 개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들 여성들은 전후 일본의 외화벌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1952년도에 획득한 외화 중 무려
1.5억 달러가 이들 여성의 주일 미군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였던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당초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 소속 점령군 장병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일명 육체의 방파제란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의 외화벌이로 그 설립 목적이 완전히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성, 심지어는 네덜란드 여성까지 위안부로 끌고 간 일본은 자국의 여성도 동일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차원에서 개개인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쯤부터 일본에서는 성병이 폭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내에서 10년 동안 성병 환자가 12배나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도쿄 곳곳에 간이 매독 검사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도쿄도 매독 환자는 2012년 297명에서 지난해 3677명으로 급증해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남성은 263명으로 2291명으로 9배 늘었고 여성은 34명에서 1386명으로 무려 40배나 폭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가 77%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20대가 69%를 차지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젊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성병에 감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데이트 앱이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건전한 데이트 앱이 아니라 파파카츠 앱이 주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파파카츠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파카츠를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파카츠 앱의 등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파카츠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20대 젊은 여성들이 파파카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20대 여성에서 성병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 문제는 파파카츠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칭보 문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도쿄 가부키초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 길을 따라서 수백 미터에 걸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목적으로 남성을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서서 남성을 기다리는 여성을 두고 타칭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최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 여성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를 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 활동에 타격을 입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면서 일본 사회를 괴롭히는 사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치안 적발 건수 증가 추세, 코로나 전과 같은 수준으로 경시청 간부가 호소, 누구나 피해자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범죄. 최근 일본에서는 치안 적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치안 적발 건수는 929건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35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역시 434건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제한이 풀린 2022년에는 641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408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제한이 완전히 풀리자 치안 적발 건수는 코로나 시기에 2배를 넘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67%는 전철 내에서 발생했고 대부분 10대, 20대 여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번지자 예전과 같이 공창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본이 유독 심한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